여러분,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여행지로만 생각했던 그곳, 바로 태국과 캄보디아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국경에서 총 몇 번 쏘고 마는 그런 시시한 신경전이 아닙니다. 지금 F-16 전투기가 떠서 폭탄을 투하했고요. 민간인이 죽고 다치고 피난민이 무려 7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7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민 전체가 갑자기 짐 싸서 길바닥으로 앉은 꼴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가 아는 태국과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고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도대체 왜 갑자기 그것도 이 시점에 전쟁을 시작한 걸까요? 뉴스에서는 고대 사원 때문이다. 국경선이 애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뉴스 이면에 숨겨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소름 돋는 진실을 꺼내보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남의 나라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지에 대한 아주 적나라한 보고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전쟁, 총성 없는 정치 쇼이자 돈 냄새 진동하는 비즈니스입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소름이 쫙 돋으실 겁니다. 자, 안전벨트 매십시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으로, 그리고 그들의 복잡한 속사정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당장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팩트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캄보디아 하늘에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태국 공군이 자랑하는 F-16 전투기가 국경을 넘어서 폭탄 두 발을 투하해버린 겁니다. 장소는 캄보디아 시엠립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앙코르와트 유적지에서 불과 6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폭격 한 방으로 그 지역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민간인이 15명이나 사망했고 73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캄보디아 측 발표고요. 태국 언론에서는 캄보디아 군인 180명이 전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로 말이 다르죠? 이건 전쟁이 났을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정보 교란 작전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요? 다 문 닫았습니다. 캄보디아 주에서 학교 천여 곳이 폐쇄됐고 학생 24만 명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해야 할 교실이 텅 비어버린 거죠. 게다가 지금 피난민 숫자가 계속 늘어서 양국 합쳐 60만 명, 7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지금 당장 먹을 것, 잘 곳도 없이 길 위를 떠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판을 키우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시계를 조금, 아니, 아주 많이 돌려봐야 합니다. 단순히 5년, 10년 전이 아닙니다. 이 두 나라의 악연은 무려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사를 모르면 이 전쟁의 진짜 얼굴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친구끼리 싸워도 너 저번에 내 돈 안 갚았지? 하면서 옛날 이야기 꺼내잖아요. 국가 간의 싸움은 오죽하겠습니까? 태국과 캄보디아, 이 두 나라는 마치 옆집에 사는 원수 같습니다. 과거 동남아시아의 패자는 캄보디아였습니다. 크메르 제국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거대한 앙코르와트를 지었던 제국 말입니다. 9세기부터 13세기까지 캄보디아는 지금의 태국 땅까지 지배했던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돌고 돕니다. 14세기에 태국의 아유타야 왕국이 부상하면서 캄보디아를 박살내버립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찬란했던 문명을 무너뜨린 태국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반대로 태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전엔 너네 밑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형님이다 라는 우월감이 깔려 있는 거죠. 이 미묘한 콤플렉스와 우월감이 수백 년 동안 유전자에 각인되어 내려온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근대에 터졌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불청객이 바로 프랑스입니다. 19세기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 지배했었죠. 이때 프랑스 사람들이 지도를 그립니다. 그런데 아시죠?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지도 그릴 때 현지 사정 고려합니까? 안 하죠. 그냥 자와 연필대고 쓱쓱 긋는 겁니다.
1904년에 프랑스가 태국이랑 국경 조약을 맺으면서 선을 하나 그었는데 이게 사단이 났습니다. 프레아비아르라는 사원이 있습니다. 이게 절벽 위에 지어진 아주 기가 막힌 사원인데 지형적으로 보면 태국 쪽에서 올라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누가 봐도 태국 땅에 가까워요. 그런데 프랑스가 그린 지도에는 이 사원이 캄보디아 땅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프랑스가 떠나고 나서 캄보디아가 독립을 했죠. 태국이 지도를 보니 황당한 겁니다. 아니, 우리 뒷산에 있는 절이 왜 쟤네 땅이야? 이때부터 영토 분쟁이 시작됐고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갔는데 결국 캄보디아 손을 들어줬습니다. 태국 국민들 난리가 났었죠. 이게 2008년의 일인데 그때도 국경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터진 이 전쟁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100년 넘게 묵혀온 꼭 누군가가 성냥불을 던진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그 성냥불을 던졌을까요? 여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경제와 정치의 함수가 등장하는 구간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돈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정치입니다. 순수하게 내 땅 내놔라고 싸우는 전쟁은 중세시대에나 있었죠. 현대의 전쟁은 철저한 계산기를 두드리기입니다. 지금 태국 상황을 한번 볼까요? 태국의 아누틴 총리, 지금 정치적으로 아주 위태위태합니다. 전투가 한창 격해지던 12월 12일,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의회를 해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조기 총선을 하겠다고 발표했죠.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전쟁 중에 선거를 다시 하겠다. 이건 대놓고 전쟁을 선거 운동에 이용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치학에는 국기 결집 효과, 랠리, 라운드 플래그 에펙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외부에 적이 생기면 내부에 있는 갈등이 싹 사라지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는 현상을 말하죠. 지금 태국 총리에게 필요한 게 딱 이겁니다. 지지율은 떨어지고 경제는 어렵고 야당은 치고 올라오고 이럴 때 캄보디아가 우리를 공격했다.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거냐 라고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보수층이 결집합니다. 그래, 딴 건 몰라도 안보는 튼튼해야지 하면서 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태국 군부 입장에서도 이 전쟁은 대박 찬스 조건입니다. 태국은 군부의 힘이 막강한 나라입니다. 툭하면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런데 평화로운 시절에는 군인이 할 일이 없잖아요. 군인의 존재감을 증명하려면 적이 필요합니다. 전투기 띄우고 폭탄 투하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있다라고 보여줘야 국방 예산도 따내고 정치적 영향력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7월에도 충돌이 있었는데 그때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하는 바람에 흐지부지 끝났거든요. 태국 군부 입장에선 그때 본때를 보여줬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는 아주 작정하고 나선 거죠. 그럼 반대편 캄보디아는 어떨까요? 캄보디아도 사정이 복잡합니다. 지금 총리가 훈 마네이라는 사람인데 아버지 훈센한테 권력을 물려받은 세습 통치자입니다. 아직 권력 기반이 아버지처럼 탄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국이 저렇게 밀고 들어오니까 캄보디아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젊은 총리가 약해 빠졌다는 소리 듣기 딱 좋거든요. 하지만 캄보디아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군사력으로 보면 태국이랑 게임이 안 됩니다. 태국은 F-16 전투기가 날아다니는데 캄보디아는 제대로 된 전투기도 거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게다가 태국이 지금 캄보디아로 들어가는 해상 루트를 봉쇄하고 연료줄을 끊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경제가 숨통이 조여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항복할 수 없습니다. 독재 정권일수록 외부의 적을 이용해 내부 불만을 잠재우는 방식이 필요하거든요. 결국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정치인들에게 이 전쟁은 필요하게 아니라 필수 아이템이 돼버린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죠. 너네가 좀 세게 나와줘야 우리도 할 말이 있다. 이런 텔레파시가 오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국경에서는 포탄이 터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Run for our heroes, 즉 우리 영웅들을 위한 달리기라는 마라톤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최자가 누구냐? 훈센 전 총리의 막내 아들이자 현 부총리가 이끄는 단체입니다. 전사한 군인들을 추모하고 애국심을 고취한다면서 시내 중심에서 마라톤 대회를 연 겁니다. 전광판에는 훈마네 총리가 군복 입고 격리하는 멋진 영상이 나오고 시민들은 땀 흘리며 달립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국경지대의 주민들은 집을 버리고 도망치고 있는데 안전한 수도에서는 고위층 자제들이 주도하는 애국 마라톤 행사가 열린다. 이건 전쟁이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수도의 평온함과 국경의 아비규환, 이 두 세계의 격차가 바로 이 전쟁의 본질입니다. 피를 흘리는 건 가난한 군인들과 힘없는 주민들이고 그 피를 빨아먹으며 권력을 살찌우는 건 안전한 곳에 있는 정치인들인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냉철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이 전쟁을 뜯어보죠. 전쟁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투기 한 번 띄우는데 기름값, 정비비, 미사일 가격 합치면 수억, 수십억이 깨집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둘 다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돈을 어디서 충당할까요? 결국 국민 세금입니다. 지금 당장은 애국심 때문에 군비 늘리는 걸 찬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태국은 관광 대국입니다. 전쟁 난 나라에 누가 놀러 가고 싶겠습니까? 이미 국경 근처 관광지는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더 심각합니다. 태국 의존도가 높은 캄보디아 경제는 물류가 막히면 바로 마비됩니다. 생필품 가격 폭등하고 기름값 오르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안보 비용이 청구서를 들이미는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왜 멈추지 않을까요? 경제학에는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게 있죠. 이미 쏟아부은 돈과 정치적 자산이 아까워서 손해볼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두 나라 정부가 딱 그 꼴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정치적 패배자가 되니까 나라 경제가 골병이 들더라도 일단은 그거를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포인트, 바로 국제사회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는 전 세계가 난리였죠. 그런데 태국 캄보디아 전쟁 뉴스에서 메인으로 보신 적 있나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국제사회가 참 냉정합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있지 않은 전쟁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그냥 자제해라 말 한마디 던지고 맙니다. 아세안, 에이시안이라는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이 있지만 사실상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강제력이 전혀 없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중재한다라고 나섰지만 CR도 안 먹히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전쟁은 외부의 개입으로 뚝 끊길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당사자들의 내부 정치 스케줄에 따라 끝날 타이밍이 결정될 겁니다. 태국 총선이 끝나는 내년 2월 혹은 캄보디아 정권이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을 때까지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소모전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캄보디아 국경 마을에 사는 농부라고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태국으로 넘어가서 물건 팔고 태국 관광객들 상대로 장사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국경이 닫혔습니다. 하늘에서는 폭탄이 떨어집니다. 집을 버리고 수용소로 갔는데 먹을 것도 없고 화장실도 부족합니다. 뉴스를 보니 높으신 분들은 결사항전을 외치고 수도에서는 마라톤을 한답니다. 어떤 기분이 들까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라는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태국의 젊은 징지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정치인들 선거 이기게 해주려고 내가 왜 여기서 캄보디아 사람들이랑 총질을 하나 회의감이 들지 않을까요? 이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이 거대한 체스판에 말로 쓰이고 있는 평범한 개인들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보통 전쟁을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태국 캄보디아 사태를 뜯어보니 어떻습니까? 이건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정권 대 정권의 비즈니스에 가깝습니다. 태국 보수 정권의 재집권 플랜, 캄보디아 세습 정권의 권력 강화 플랜. 이 두 개의 욕망이 국경선에서 정면 충돌하면서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지도 위에서 선을 긋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선 하나 때문에 흘려야 하는 피해의 양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 상황은 더 복잡해질 겁니다. 단순히 총성이 멈춘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무너진 경제, 갈라진 민심,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 이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세 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은 100년 묵은 역사적 앙금에 불이 붙은 것이다. 둘째,
하지만 그 불을 붙인 건 철저히 계산된 양국 정치인들의 권력 유지 욕망이다. 셋째, 결국 이 정치적 전쟁의 비용은 영문도 모른 채 쫓겨난 70만 명의 피라민들이 온몸으로 치르고 있다.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그냥 넘기기에는 어딘가 익숙한 풍경 아닙니까? 안보를 볼모로 잡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 우리 역사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심심찮게 목격되는 장면입니다. 전쟁의 원인이 국경에 있었다면 지도 위에서 해결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전쟁의 원인은 정치에 있습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는 한 총성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태국과 캄보디아의 숨겨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전쟁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댓글로 보여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더 뼈 때리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돈 되는 경제학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